여러분, 일본의 대학 졸업생 취업률이 무려 98.1%라고 하는데 정말 믿어지시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청년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인데 바로 옆 나라 일본에서는 거의 모든 대학생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늘은 일본 취업률 98%의 놀라운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4년 4월 기준으로 일본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졸자 취업률이 전년 대비 0.8%포인트 상승한 98.1%를 기록했다고 하죠.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난 12년 동안 단 한 번도 9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는 사실인데요. 심지어 계열별로 살펴보면 이과 계열은 98.8%, 문과 계열도 97.9%라는 엄청난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심지어 일본 기업들은 대학 3학년생에게까지 채용 제의를 하고 있고 학자금 대출 상환이나 저렴한 임대주택 제공 같은 파격적인 혜택을 주면서 인재를 모시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사직을 하려고 해도 회사에서 거부당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전직 직원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파티까지 열고 있다고 하니 정말 1980년대 일본 버블 경제 시절을 연상케 하는 인재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23세 일본 청년 중에는 여러 은행들의 과도한 구애 작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병까지 얻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일본의 이런 채용 열풍은 왜 발생하게 된 것일까요? 코로나19 이후 일본의 채용 시장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오사카의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을 운영하는 USJ는 코로나19 당시 대졸 채용 인원을 한 자릿수까지 줄였지만 올해 봄에는 110명으로 대폭 늘렸다고 하죠. 또한 도쿄 제국 호텔도 코로나19 기간 동안 두 자릿수로 줄인 채용 인원을 올해 150명으로 늘렸고 내년에는 185명으로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사실 일본의 높은 취업률은 경제가 좋아서가 아닌데요. 오히려 그 반대인 상황입니다. 일본이 저출산과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일할 사람이 부족해진 결과인 것이죠. 작년 일본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리스크 1순위가 바로 인력 부족이라고 합니다. 유가 급등이나 기후변화 같은 문제보다도 인력 부족 더 큰 위협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인력 부족 때문에 폐업하는 기업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일본의 현실입니다. 일본의 인구 구조 변화는 우리나라보다 약 20년 정도 앞서 있는데요. 일본의 고령자 비율은 이미 30%에 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20% 수준이죠. 하지만 한국경제인협회가 국내 글로벌 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구 구조 변화와 성장률 감소가 주요 리스크로 지목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도 곧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죠. 그리고 일본의 노동 가능 인구는 1995년 이후로 무려 1300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구인 구직 비율은 1.25인 반면 우리나라는 0.61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본에서는 일자리가 사람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높은 임금과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일본의 높은 취업률에는 분명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먼저 임금 수준을 살펴보면 일본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급여는 23만 7,300엔, 우리 돈으로 약 225만 원 정도이죠. 대기업이나 금융권이라고 해도 월급이 30만 엔을 넘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 유명 은행의 신입사원 월급이 30만 엔이 됐다는 게 뉴스가 될 정도였죠. 그리고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았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평균 임금이 일본의 1.2배 정도로 일본보다 더 높습니다. 하지만 일본 취업에는 분명한 장점들도 있죠. 먼저 고용 안정성이 매우 높다는 점인데 일본 기업들은 한번 채용한 직원을 쉽게 해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이직률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은 편입니다. 또한 일본 기업들은 신입사원을 오랫동안 가르치고 육성하는 문화가 강하죠. 반면 우리나라는 이직이 잦아서 신입을 키우는 문화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대비로 계산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짧기 때문에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일본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죠. 또한 일본은 우리나라와 고용 문화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한 명에게 많은 업무를 몰아주는 방식이라면 일본은 업무량을 여러 명에게 분배해서 고용률을 높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죠.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크지 않아서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편입니다. 이런 문화는 결혼과 출산에도 영향을 미쳐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결혼 연령이 빠르고 이혼율도 낮게 나타나고 있죠.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의 취업난은 정말 극심한데요. 하지만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있죠. 반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고작 0.1%에 불과하고 심지어 대기업마저도 신입 채용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20대 직원 수는 2022년 83,155명에서 2024년 63,531명으로 23.6%나 급감한 반면 40대 직원 수는 2022년 75,516명에서 2024년
2024년 85,081명으로 12.7% 증가했어. 작년에 20대 직원 수를 추월했죠. 전문가들은 2025년부터 우리나라도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2030년대 후반에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일자리 천국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기도 하죠. 결국 우리나라도 외국인 노동력 수급이 불가피해질 것이며 10년 안에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대기업과 중견기업, 공공기관이 협력해서 근로 환경 개선에 나서야 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할 정책을 마련해야 하죠. 이를 통해 저출산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겉으로는 부러워 보이는 일본의 취업률 98.1%, 이 수치가 사실은 저출산과 초고령화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약 15년 후에는 비슷한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일본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활용해 우리나라도 더 나은 고용 환경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네요.